헌재 결정 결과는 말이죠. 아까 유 박사도 말했죠. 국가의 흥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헌재에서 이것을 기각하면은 우리나라가 뒤집힐 겁니다. 바로 적화되니까 무슨 난리가 요동이 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위헌 결정이 내린다면은 해산 결정이 내린다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해서 여기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보당 이건 무슨 위헌 결정, 이것은 해산 결정은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산에 관한 청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임기정권 때도 여러 번 했는데 여기다 제 의료 근본 내시도 했고 했는데 전부 무사당했고 이번에 박정권 들어서 다행히 이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문제에 해산 제소를 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근데 여기서 목적이나 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기본적 민주주의 위반이에요. 근데 목적이나 활동이라는 얘기는 목적과 활동으로는 다릅니다. 목적이나 활동이라고 하면은 목적이나 활동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해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적과 활동이라고 하면 목적하고 활동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만 해산 신청할 수 있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목적이나 활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목적이나 활동 중 하나만 가진 위반되면은 위헌제소 해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의 아로 사건에 관련돼서 또 이석기 형사재판과 관련돼서 그것이 형사 판결이 안 나면은 위헌 심판도 못 올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통합진보당은 하고 아루하고는 어느 정도 물론 현실적으로는 아루가 뭐 지배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전부 아루 직원이다. 이렇게 보는 각도도 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볼 때는 통합진보당하고 아루의 가입 아루하고는 직접 관계는 이론적으로는 없는 것처럼 봐야 됩니다. 아루에 가입된 사람이 말이지 가입되지 않은 사람도 통합진보당원이 될 수 있고 또 통합진보당 속에는 아루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고 보면 직접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루 가입자의 활동이 당 강령에 위반될 때는 당은 당연히 제명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하고 아루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면 아루 가입한 사람들이 당헌에 위반되면 당은 당 자체를 습사하고 제명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루 사건 여부는 직접 관련 목적하고 아루 사건 여부는 아루 가입자하고는 형사 판결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이석기 등 아루 가입자의 형사 판결이 형사 판결 결과와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루 사건이 무죄가 되더라도 정당 목적이 헌법 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당 해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아루 사건이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목적상 말이지 통합진보당 강정 등 목적상 헌법 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해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목적은 뭘로 봐야 할 것이냐? 저는 통합진보당 강령 하나만 가지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통합적으로 뭐 봐야 한다, 뭐 이런 견해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강령 하나만 가지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강령이 그 핵심이거든요. 통합진보당 우리가 무엇을 사 이것이 강령이기 때문에 강령만 가지고 목적을 규명해야 할 거 아닙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강령에는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이행한다고 그러겠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정권 시대에 그때에 이루어진 것이고 말이죠.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은 노태우 정부 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정신을 전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6.15 공동선언은 김대중 정권 때 이루어진 것이고 14선언은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이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미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보면 자주적 해결, 평화적 방법,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6.15 공동선언이나 14선언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자주적 해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고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이행해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이때 앞뒤 전부 보면은 자주적이라는 뜻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거. 그리고 우리 자주적이라고 하지 않는 얘기고. 여기서 아까 이동렬 박사가 아주 너무 자세히 잘 설명 잘했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도 무슨 비흡수통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흡수통일이라는 얘기는 미군 철수하면은 남한에서 약화되니까 그때 폭력 적과 혁명 투쟁을 전개하자 이런 이미지.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자유민족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 유 박사가 너무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 해산제도라는 것은 말이죠.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스페인, 터키, 이집트, 태국 등에서 행하지도 있고요. 독일에서는 1956년에 독일 공산당을 위원전당으로 해산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자유동일노동당, 민주연맹, 민중연맹에 대해서 정당 해산 지수를 했고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들이 정당 자격을 부정하고 내무부가 결사 해산을 단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볼 때만 아까 강 교수님도 잘 여러 가지로 기본 설명 잘 해주셨고 유 박사가 또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을 흘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정 결과는 말이죠. 아까 유 박사도 말했죠. 국가의 흥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에서 이것을 기각하면은 우리나라가 뒤집힐 겁니다. 바로 적화되니까 무슨 난리가 요동이 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위헌 결정이 내린다면은 해산 결정이 내린다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해서 여기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때 처음에 이것이 사건 배당과 관련돼서 헌법재판관의 성향, 말하자면 주심재판관이 어디 출신이라든가 경북 출신이 호남 출신이 이런 거, 또 추천자 누가 추천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것은 아무런 결정 이양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맡은 재판관들은요 각자 소신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자기 지역이 어떻다 누가 나 추천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한다 이런 상황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반대 의견을 내면요 말하자면 이제 일부가 찬성을 했으면 해산 찬성을 하고 일부는 해산 불찬성하는 판결이 있다면은 해산 불찬성하는 판결은 쓴 사람은 반드시 반대 의견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 의견서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럼 뭐죠? 내가 생각해도 반대 의견서 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 의견서 작성이도 아주 부담스럽고 그뿐만 아니라 각자 소신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안 되고 추천했으니까 그에 존중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없고 보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서증 조사를 합니다. 서증이라는 것은 서증은 증거 서류인데요. 증거 서류를 무려 뭐 신청서 1,800개를 냈어요.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1,800개의 서증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하나 한 서증 하나 가지고 제출자에서 원부 측에서 동부 측에서 이 서증은 무엇을 말합니다. 설명하면은 반대 측에서 말이죠. 통지자 측에서 또 반박을 합니다. 이 설명하고 반박하고 이걸 되풀이하고 있으니 하나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려니 말이죠. 이거 1,800개면 몇 년 걸릴까 이게. 그 짓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준용하고 있는 민사재판소는 안 그렇거든요. 민사재판에서는 서증 같은 걸 말이죠. 증거되면 이거 인정하느냐 상대방이 묻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인정한다고 하면 이제 걸려 끝나고 말이죠. 보통 저 법관 채택하느냐 이거는 이제 심증이 맡기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출한 측에서 그 진정 성분이 인정됐다는 증거를 내야 증명을 해 증인을 대다는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성립인정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증거에는 간단히 말하면 물증이 있고 서증이 있고 인증이 있습니다. 물증이 돼서 물건, 뭐 했다면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폭탄 했다면 폭탄, 뭐 잘비라든가. 서증은 아까 말한 증거 서류, 인증은 사람이 나서 증인신문 이런 게 있는데 물증의 경우는 말이지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 과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서증의 경우는 상대방이 그 성립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아까 증인을 통해서 인정하자고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야 하고 사람이 증언하는 건 진술한 건 그대로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물증이나 서증이나 인증을 재판 사실 인정하는데 차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법관의 자의심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증이나 물증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 반대하는 거 여러 가지 있으면은 그 중에서 법관 자의심증에서 이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면 이제 인정하는 걸 다 인정해서 사실 인정하고 이쪽이 맞다면 전 부정해서 기각하고 막 이런 식입니다. 이것이 법관의 자의심증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1,800개를 말이지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서로 지칠 모양이에요. 신청의 측도 지치지만 반대 측에서 통자성이 지쳐가지고 그거는 이제 뭉디기 적당히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로 서증조사는 다 끝날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서증조사가 다 끝나고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는 증인신문을 한답니다. 오늘 증인신문을 2사람 한답니다. 또 앞으로 또 증인신문 더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듣기는 우연심판도 결심 아마 7월 말경 되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답니다. 7월 말경 결심 없는 이제 판결은 8월이나 9일이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진작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고 그런 식으로 상당히 진보당 판결이 늦었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진보당 이건 무슨 위헌 결정, 이것은 해산 결정은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하냐? 그때 87년 당시에 헌법 개정할 때 제가 그때 대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가 좀 많은데요. 대부분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합니다. 곁다리 싸갖고 집에 가서 봐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런데 헌법사항 말이에요. 헌법 심판을 그때 대법원에서 허들도 있었는데 거의 허들 못했어요. 허들 못한 이유가 복잡하기도 하고 정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일반 거시기도 하고 바쁜데 거기까지 손이 미치 안 갑니다.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법원 이런 분이 알고 헌법재판소 별도로 혼자 나치고 그때 헌법심판소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헌법심판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별도로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대법원에서 그걸 떼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긴 것이고요. 아까 6개월 내에 합격 때 이제 왜 안 하느냐? 그 6개월이라는 건 훈시 규정이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규정 가운데 훈시 규정이 있고 강제 규정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구속자는 6개월 구속한다 하면 6개월 지나면 1심에서 6개월을 남기면은 재판 안 할 때는 석방을 해야 합니다. 6개월은 강제 규정이거든요. 훈시 규정은요, 6개월 헌법재판소는 6개월에 허라는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훈시 규정입니다. 만약 강제 규정이라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을 하다 말고 중화돼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될 수 있는 대로 6개월에 허라는 얘기입니다. 6개월로 허되 지키라는 그런 얘기지 강제를 꼭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사건이 워낙 많고 호칭이 많고 증인신문이 많고면은 하는 대로 열심히 해야지 6개월 지났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양해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